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아마도 여러분의 술 습관을 그리고 몸의 감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마시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는 술, 바로 막걸리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걸리를 건강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드실 때 늘 하시던 말이 있죠. 이거는 유산균 많아서 속에 좋아. 밭에서 일하고 한 사발 마시면 기운이 확 올라. 다른 술보다 덜 독해. 오랫동안 우리는 막걸리를 조금은 특별한 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막걸리는 건강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마신다면 다른 술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술 또는 발효식품의 장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막걸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막걸리를 경계하기도 하는 가장 균형 잡힌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바라보는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병 안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은 좋은 성분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성분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막걸리는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아픈 이유, 또 어떤 막걸리는 두세 잔을 마셔도 편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술이라기보다 병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발효식품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술은 병에 담기는 순간 변화가 멈춥니다. 그러나 막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 속에서 효모가 숨을 쉬고 온도가 변하면 효모가 다시 깨어나고 위와 아래가 분리되기도 하고 일부 성분은 증가하고 또 일부 성분은 줄어듭니다. 바로 이 활동성 때문에 막걸리는 다른 술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이 다른 술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효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숙취를 유발하는 성분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은 이 발효의 양면성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막걸리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막걸리가 다른 술보다 숙취가 강해지는 이유는 도수가 아니라 발효 상태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막걸리를 열었는데 갑자기 거품이 폭발하듯이 올라오는 경우, 이런 막걸리는 대부분 발효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효모가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효모 활동이 활발할수록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숙취 성분도 함께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심한 막걸리는 같은 양을 마셔도 유독 머리가 띵하고 열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다음날 유독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시중에는 발효를 충분히 끝내고 숙성 기간을 길게 둔 막걸리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발효가 잦아들고 효모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류의 막걸리는 발효가 조용해진 만큼 숙취를 유발하는 부산물도 적어 다음날이 비교적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험이나 입소문이 아니라 발효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숙취가 강한 막걸리와 약한 막걸리는 도수의 차이가 아니라 발효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가 술을 고르는 기준이 전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천천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는 이유를 단순히 맛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흔들어야 하는 이유는 맛이 아니라 성분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시간이 지나면 위아래로 분리됩니다. 윗부분은 비교적 맑고 아래는 탁하고 무겁고 진합니다.
이 아래층에 유산균,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영양 요소가 몰려 있습니다. 만약 흔들지 않고 위쪽만 드신다면 막걸리의 영양 요소 중 상당 부분을 놓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막걸리의 좋은 점은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부담스러운 성분은 위쪽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섞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은 막걸리는 영양을 가진 술이지만 영양이 있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효식품이라 해도 알코올은 알코올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뇌의 피로를 늘리고 혈관 속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이나 간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막걸리가 다른 술보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산과 알코올 그리고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어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더 강하게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걸리를 완전히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술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선택하는 기준, 마시는 방식, 보관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막걸리가 우리 몸에 남기는 부담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연구들, 막걸리 발효 과정 분석 자료, 효모 활동에 관한 여러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새로운 기준 5가지를 정리해왔습니다. 이 기준은 광고나 상업적 관점이 아닌 오직 발효와 인체 생리 연구를 기준으로 만든 원칙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이 듣기 편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발효가 잦아든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갑자기 상승하는 막걸리는 숙취를 유발하는 부산물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숙성 기간을 충분히 거친 막걸리는 발효가 잔잔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차이가 다음날의 몸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막걸리를 반드시 흔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층에 가라앉은 진한 부분을 골고루 섞어줘야 막걸리의 실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등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양 조절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영양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알코올이 포함된 이상 한 잔에서 2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즐기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준은 보관입니다. 막걸리를 따뜻한 곳에 두면 효모 활동이 다시 일어나며 숙취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늘 차갑게 흔들리거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복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에 비해 발효산과 탄수화물이 함께 있어 속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공복에서 부담이 커지므로 식사와 함께하거나 가벼운 음식이라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막걸리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를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즐기기 위한 연구 기반의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하면 막걸리는 여러분에게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막걸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작용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산균의 양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막걸리에는 요구르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산균이 존재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모두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알코올과 발효산에 의해 그 과정에서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유산균은 장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막걸리가 가진 장점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걸리의 장점은 불혹 같은 것입니다. 좋은 성분이 있다 해도 알코올이라는 본질적인 부담을 지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용을 이해하면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과 선택 기준이 훨씬 똑똑해집니다. 막걸리가 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 중에서 식이섬유가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막걸리를 흔들어 마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울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막걸리의 식이섬유가 노년층의 장 기능 저하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분명 좋은 성분이지만 막걸리의 전체 성분 중 일부일 뿐이며 알코올의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걸리는 장점은 확실하지만 그 장점만 보고 마시기에는 알코올의 부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 이 균형을 아는 것이 건강한 음주의 시작입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피로 회복과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막걸리에 포함된 비타민이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막걸리를 비타민 보충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막걸리가 가진 영양 성분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부산물에 가깝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을 책임지는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장점은 식물성 스테롤과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원래 곡물에서 유래한 것들로 발효 과정에서 농도가 진해지며 어느 정도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가진 이점이 몸에서 그대로 온전히 발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막걸리의 장점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연구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장점은 보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막걸리에서 받는 자극과 부담은 장점보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건강술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걸리를 마셨을 때 왜 사람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어떤 분은 소화가 잘 되고 개운해지는데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또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 몇 가지를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모와 발효산의 영향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산이 다른 술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산이 약한 분들은 이 발효산에 의해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 트림이 잦아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 장 운동이 느린 분들은 막걸리 속 식이섬유와 발효산이 장 운동을 자극해 오히려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대사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분해하지 못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부산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효소가 느려진 분들에게는 숙취가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곡물을 발효해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막걸리 마신 후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막걸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술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자극을 주는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걸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즐기기 위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걸리를 마실 때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실천 원칙들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막걸리를 마실 날에는 물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막걸리는 발효산과 알코올이 함께 있어 몸이 수분을 더 많이 잃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 감지 기능이 떨어져 물을 덜 마시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막걸리와 함께 물을 조금씩 꾸준히 마시면 다음날의 무기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막걸리를 마실 때는 되도록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는 복합 발효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속이 불편한지 편안한지 몸의 신호를 느끼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막걸리를 드시기 전에 따뜻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음주는 위벽을 직접 자극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막걸리를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크게 변해 효모가 다시 움직이면서 숙취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막걸리를 집에 오래 두고 마시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 상태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은 막걸리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진 않지만 막걸리가 몸에 남기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연구 기반의 생활 실천입니다. 여기까지가 막걸리의 성분, 작용, 사람마다의 차이를 연구에 기반해 천천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걸리가 가진 장점과 한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알코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잘 아는 방식, 여러분의 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방식 하나만 바꾸어도 다음날 몸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돕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최종 정리 5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 선택을 도와주는 실천 중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첫째, 막걸리를 고를 때는 발효가 잦아든 안정적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품이 강하게 올라오는 막걸리는 숙취 성분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을 가만히 놓았을 때 윗부분과 아래부분이 너무 심하게 분리되지 않고 열었을 때 잔잔한 느낌이 나는 막걸리가 대체로 안정된 발효를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막걸리는 반드시 흔들어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알고 계신 성분들은 대부분 아래층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흔들지 않고 마시면 막걸리의 영양을 3분의 1도 섭취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셋째,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한 잔에서 2잔, 이 범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즐기기 위한 것이지 몸을 혹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운은 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나옵니다. 넷째, 막걸리를 보관할 때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 쪽처럼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피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온도 변화는 효모를 다시 깨우고 숙취 성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절대로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배 속이 비어 있을 때 발효산과 알코올은 위를 훨씬 강하게 자극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먼저 드신 뒤에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는 막걸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막걸리가 몸에 남기는 부담을 줄이는 연구 기반의 실천 지침입니다. 실제로 이 지침들을 지키는 분들은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의 컨디션이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막걸리는 건강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술입니다. 우리가 술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몸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모든 시작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삶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막걸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몸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막걸리를 마시더라도 오늘 배운 원칙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몸이 편안한 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행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알고 마시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몸은 반드시 그 선택에 응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분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몸이 편안해지는 과학을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